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벗어나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니다. 브루스 디 페리, 오프라 윈프리 지음, 정지인 옮김, 북귀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만을 느낀다면 얼마나 삶이 평화로울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면 더없이 완벽한 삶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정확히 말하자면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까워지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점감 가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건설적인 삶으로 이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보통 이럴 경우 명상을 하거나 개인적인 방법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겐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서는 내 과학자인 브루스 페리와 유년 시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오프라 윈프리가 기쁨보다는 슬픔 혹은 슬픔을 넘어서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트라우마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서로 연결된 4개의 영역인 피질, 변연계, 간뇌, 뇌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단순한 영역을 담당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구조와 기능이 더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피질은 말하기와 언어, 추상적 인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데 이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유한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뇌관은 체온, 호흡, 심박수 등을 통제하며 이 부분에서는 사고하거나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신경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피질 덕분에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우고 시간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우리에게 입력되는 모든 감각은 뇌의 아랫부분인 간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신호를 처리한 뒤 이후 새로 입력된 신호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청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엔진 소리는 간뇌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토바이 소리를 처음 들은 후에 다시 그 소리를 들어도 같은 엔진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는 이것이 마치 총소리나 전쟁과 관련된 기억과 맞춰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 속의 예시에서 소개된 마이클 오즈먼은 수많은 전투를 목격했던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을 작동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면적인 위협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리고 저도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던 로즈먼의 물음에 대한 이 책의 공동저자 페리 박사의 대답이었습니다. 페리 박사는 저는 뭐가 잘못된 거죠? 라는 물음에 당신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가 아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을 통해서 이 책의 두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분노, 슬픔, 좌절 등이 정상적으로 제어되는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거지?가 아닌 저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의 개인적 역사, 즉 그 사람의 인생에 존재한 사람들과 장소들 모두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사람들은 각자의 특유하고 고유한 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 초기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생애 초기는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페리 박사에 의하면 발달 중인 뇌는 자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경험들을 저장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의 뇌 발달은 엄마의 스트레스를 비롯해 식생활, 니코틴 섭취까지 다양한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후 첫 9개월 동안은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빠를 때는 1초 2만 개의 속도로 새 뉴런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성인은 상태가 좋은 날이면 700개 정도의 새 뉴런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신경망과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외부 감각들,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눈, 귀, 코, 피부 같은 감각기관에 의지하며 자극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특화된 뉴런들이 뇌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 신호와 관련해 작동하는 내부 수용 감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갈증, 배고픔, 졸림과 같은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모든 감각 입력은 뇌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며 음식을 찾으며 졸리면 잠을 자는 것이죠. 위험을 감지했다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이런 연결들을 저장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억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의 목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는 환경에 따라 비슷한 노크 소리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에서 바른 예절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라면 노크 소리가 예의 바른 행동일 수 있는 반면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나에게 마찰을 가하기 위해 들어오는 무서운 소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서움으로 인식된 노크 소리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고 트라우마는 말보다 먼저 새겨지는 기억을 뜻합니다. 즉 외부 세계와 내부 감각의 입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뉴런은 경험에 대단히 민감하며 뇌 모든 부분에 퍼져 있는 신경망은 기억을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발달하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기본 기능부터 피질의 복잡한 능력들로 차례대로 발달하는 뇌의 영역은 각자 기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에 반응에 변화하고 각자의 특정한 신경망들 안에서 그 변화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모든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증명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 안전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판명이 될 때까지는 잠재적 위협으로 강조하고 결국 미지의 것은 불안감이나 압도감을 주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그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특유한 뇌를 갖고 있고 스트레스와 괴로움,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각자의 특유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슷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일지라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서로 다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뜻하죠.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저자는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항상 무리를 이루고 더 큰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왔는데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온전히 함께하며 지지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소속되는 일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안정감을 키우며 건강한 정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영양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민감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시스템을 높이거나 민감하게 만드는 무엇이든 미리 예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통제와 예측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스트레스 반응 영향은 단련하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갓난아기가 배가 고플 때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 그 상황 자체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양육자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아기들은 세계를 새롭게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을 위한 손들기나 스피치 연습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조금씩 편안하고 안전한 기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들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발달에는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단계가 포함되고 그 노출은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계의 토대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 적절한 용량의 스트레스를 수천 번 받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음악, 연극 등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 스트레스를 다뤄볼 기회를 주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관계인데요. 아기와 양육자와의 관계라든지 발표자와 청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관계를 꾸려갈 역량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보상, 요컨대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의 말 등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러한 반복은 건강한 정신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도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을 맛보기도 하죠. 핵심은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숙달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숙달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감각이 건강한 성장의 또 다른 토대를 제공하고 이것은 건강한 발달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으며 인생을 고통으로부터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에서는 뇌 구조와 형성되는 순서, 감각기관과 뇌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와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대, 즉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관계는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죠. SNS를 통해 많은 팔로워를 얻고 소통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접촉하고 느끼는, 움직이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관계의 결여 속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작던 크던 간에
유쾌하지 않는 기억 혹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관계의 결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열렬히 갈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